다음은 환경 등 일반 행정 분야의 질문입니다. 답변 순서는 박철환, 김병욱 후보 순입니다. 정미숙 패널은 공통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남 YMCA 정미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해남군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갈등 비용도 막대합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철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은 저희 군에서 검토한 바가 없었고 화력은 저희 군에서 이제 검토를 했었죠. 근데 이것은 뭐 지난해 다 우리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주셨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공통 분모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다 끝난 얘기를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군수가 왜 하겠냐 이렇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정 해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영광에 가서 김봉열 군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방패장 문제가 아마 얘기가 좀 나왔을 때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방패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작 안 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비슷한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몇 푼 세수와 또 몇 명의 인구 유입 때문에 남겨놓은 땅인 해남 청정 지역을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을 온전히 지켜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유치 여부에 국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공청회 등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해남구청 공직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사조직을 만든 혐의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자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김병욱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군정의 난맥상을 보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고압적인 군정 운영이 만들어낸 것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를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공직자들이 군수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배려와 격려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 가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공직자 선거 개입이나 권리당원 모집이 박철환 후보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박철환 후보께서 군수에 당선된다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자 부담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염자이시네요.
공직자는 근본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사든 아니건 간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자 선거 개입이 엄격히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이제 이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공직자가 선거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상시적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관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이 될 것이고, 또 선관위에서 그만한 이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복지 분야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사업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남구청 비정규직 및 위탁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박철원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청에 사실은 일용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일용직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민선 시대에 이거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50명 정도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이 지금 총각이지만은 결혼하고 이제 나서는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일용직들 또 호봉제로 하고, 그 다음에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저희들이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계약 전환제도가 되고 호봉제도가 되면은, 옛날에 무기계약 전환만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봉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3, 4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되면은 약 4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출장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뭐 가령 명절 때 주는 효도 휴가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에 새로운 예산에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이상이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신분 보장을 해가고 생계 보장이 되는 이런 이제 일용직들이 없어지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김배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과 위탁 시설 종사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기업이나 일반 사회보다는 공직사회에 더욱 심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 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을 당장 뿌리뽑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법으로는 우선 시간의 근무 시간이 현재 우리 군 비정규직 경우 15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 또 여가 선용 지원 등에 차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등도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에도 무엇인가 섞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업무 분장 등도 배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시설 종사자의 경우 위탁회사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서 입찰 경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소 고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패널은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다음은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미숙 패널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김병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정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의 벽이 높기만 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성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정당에서는 그 경선을 할 때 가산점을 줘서 경선에서 올라갈 수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정당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바로 본선에서는 그런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선거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을 딱 만들어서 몇 프로는 정확히 여성이 당선돼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철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불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군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통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군수 되고 나서 저희 군수실에 찾아온 분들이 저 농사 짓는 서민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이 제 방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장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권층, 지금까지 이제 군청의 행정에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분들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게. 이런 것이 큰 불통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국민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몇 프로 정도 얼마나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고민해봐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군수되고 나서 4년 동안 농촌의 저 밑바닥, 어촌의 저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13개 마을 중에서 6년, 7년 동안 마을 수건 사업을 한 건도 처리 못하는 이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마다 다 전화를 해봤더니요. 그래서 이것이 곧 행정의 큰 난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혹시 신청하는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민, 일반, 그리고 기득권층이 아닌 저 밑에서 정말 군민들로서 그 제 목소리를 다 내지 못하면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그렇게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